제가 중학교 4학년 무렵에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이라는 그 악독한 그 고통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라를 구해고자 그 어린 마음에 마산까지 걸어서 먹기는 어떻게 먹었느냐? 임집에 들어가서 감자 같은 거나 혹은 옥수수 이런 거를 먹어가면서 또는 가다 보면은 질갱이라는 그런 풀이 있는데 그런 풀을 뜯어 먹어가면서 물로 배채우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가서 대구의 다부동 전투에서 대구 학생들이 소년병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했습니다. 6.25 때 딘 소장이 대전에서 납치돼 가지고 올라갔을 때 대전에 있는 학생들,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딘 소장을 구하러 불빛 속에 들어갔다가 전부 희생됐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국가는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운 얘기입니까?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제일 학도의용대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생활 보상을 시켜주고 취직도 시켰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탄원서도 보냈습니다. 또 대통령 청와대에다 또 진정서를 냈습니다. 국가보훈처에다 우리의 절박한 이 심정을 갖다가 절기를 위해서 우리가 내용 증명으로 2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서해를 바라보고 있는 인천자유공원. 이곳에는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이 하늘 높이 솟아 그날의 애국혼을 상징하고 있다. 인천학도의용대 김현생 회장은 그 시절 함께 전장에 나갔던 동창생과 오랜만에 호국기념탑을 찾았다. 6.25 참전 때 학도의용대 어린 마음으로 그 나라를 구하고자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한 3천여 명이 모여가지고서 출전식을 가지고 출발한 학생들입니다. 이 명단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가나다 순위로 전부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밑에 쪽은 여자대원이 있고 또 그 밑에는 또 이제 사망한 우리 이제 대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육군도 있고 해병대 있고 또 공군도 있고 다는 못했습니다. 발굴을 못하고 찾지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다 기재를 해야 할 텐데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고 불만스럽습니다. 1950년도에 12월 18일 날 그날 오후 3시경입니다. 학생들이 자진해서 전부 축천초등학교로 모인 것입니다. 그 축천초등학교에 모였을 때 운동장이 초등학교니까 작으니까 담 바깥에 또 혹은 담 위에 이런 데로 전부 올라가가지고 꽉 차가지고서 그 학생들이 우리는 나라를 구하자는 그런 그 외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출전식을 가졌습니다. 나가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출전식을 갖고 눈이 얼마나 왔는지 거기까지 갈지 벌써 발에 눈이 쌓여가지고 미끄러진 학생들 엎어져가지고 다친 학생들 그래가지고 걸어서 마산까지 또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마산까지 걸어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마산서 해병대에서 모집이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진해로 가서 총 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총 쏘는 것도 그 당시에는 M1 그 소총으로다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18살에 그 소총을 무거운 걸 메고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훈련의 혹독한 훈련은 아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중동보전선에 도솔산이 있었는데 도솔산에 저희가 전투를 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제가 올라갈 때 너무나 비참한 꼴을 많이 봤습니다. 목이 없어가지고 죽은 시체, 또 팔다리가 없어서 막 떨어져 나가서 아우성치고 비명소리, 이 소리 들을 때 저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중공군, 저 인민군, 이를 갈고 이분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아마 제가 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해서 올라가서 보니 이미 인민군이나 중공군은 중도에서 1200고지인데 한 800여 고지까지 후퇴를 해서 도망가는 걸 저희가 이제 추격을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방어 진치를 하고 방어 진치 할 때에는 철조망을 다 쳐야 됩니다. 그러한 그 높은 고지에 철조망을 그때 그 당시에는 헬리콥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미어날려서 그 헬리콥터 이 철조망을 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지금 시민들은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새삼 느끼실 겁니다. 도술산에서 방어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도술산을 점령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앞에 대호산 공격을 해서 대호산도 점령하고 그다음에 김일성 고치 그 924 고치인데 일단 거기는 일명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했는지 일명 김일성 고치라는 그러한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능선이 3개로 돼 있는데 가운데 능선만 내놓고서 양쪽 능선에는 중공군하고 인민군하고 같이 전부 직제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운데로 가서 어떻게 해서 이걸 가게 점령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작전을 짜가지고 한 중간쯤 올라가는데 미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미국 해병대가 올라가면서 뭐 여기저기서 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이러면 어떡하나 하는 순간에 나도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옆구리를 진짜 여기 맞아가지고 맞았는데 나는 맞은 게 하나는 빠져나가고 하나는 여기 이제 박힌 거예요. 박혀 있습니다 총알이 여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학도병들은 나와가지고 바로 제대시켜서 학업에 열중하게 했노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지 않고 그대로 군대에서 너희들은 배움이 있으니까 군대 신병을 많이 육성을 시켜야 된다 해서 군대에서 아마 우리 해병대 6기생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5, 6년은 다 했을 겁니다. 군대 생활. 그러면서도 이컨대 군대에서 말하는 뭐 중사나 상사도 안 주고 하사로다가 그냥 제대시켜가지고 저는 나와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원을 하면서 제가 근근히 51년 4월 22일 날 그때 중공군 제1차 공사가 있었어요. 인제에 있었는데 인제에서 한 30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민군한테 우리가 이제 포로가 된 거죠. 부역을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먹는 건 뭐 제대로 뭐 주지도 않고 뭐 강냉이 무슨 뭐 이런 거 주는데 그것도 충분히 주지도 못하고 탱크소리에 나가지고 도로를 그 산 위에서 도로를 보니까 우리 아군 탱크가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탈출한 거죠. 6.25 당시 중학교 3학년 때 16세에 인천 학도의용대에 가입을 해가지고 마산까지 부모님 모르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육군본부 지시하에 곧바로 부산진 초등학교 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고 전부가 전방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도사단 26년대 2대대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처음 전투 지역에 올라간 것이 향로봉입니다. 전방에 올라가 보니까 아비 귀환이었습니다. 우리 전우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14세 전쟁에 나가서 15세에 전사했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51년 9월 27일 순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순천에서 우리가 공비토벌로 지리산에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리산이라는 산이 작은 산이 아닙니다. 1915고지입니다. 공비들과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마는 저희가 잠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전봇대를 들이받고 자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밥이 있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주먹밥을 얻어 먹으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전 지리산 일대를 갖다가 전쟁터에 쫓아다니는데 그 나 어린 16세, 17세, 18세 그 어린 학생들이 원천적으로 징집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를 위한다는 일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경북 영덕의 그 학생들은 대구 밀양의 학생들입니다. 전부 상륙작전을 하러 5일 동안 훈련을 받고 772명이 상륙작전을 하다가 전부 산화했습니다. 특히 1950년 8월 11일 북한의 766 유격부대가 포항을 기습했을 당시 포항 여중에는 18세 미만의 학도병 71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도병 1인에게 지급된 무기는 M1 소총 한 자루와 실탄 250발이 전부였습니다. 북한군의 엄청난 화력에 맞서 모두 4차례의 혈전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60여 명을 격퇴시키는 성과를 거둔 반면 우리 학도병 48명의 꽃다운 젊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11시간 반 동안의 혈전으로 북한군의 남침을 지연시켰고 2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형산강 이남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낙동강 사수는 물론 이어진 국군과 연합군의 반격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항전투는 6.25 60주년이 되는 2010년 영화 포화 속으로가 제작 개봉되어 전 국민에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국가는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보상을 얘기하는 건 안 된 얘기지만도 배우지 못한 한이 그 당시에 제대를 시켰을 것 같으면 오늘날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애달픈 얘기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명예라도 돌려달라고 그러는 하소연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애국 학생들은 3천여 명에 이르러 그 수에 있어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 월등히 많았다. 조직적으로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단연 학도의용군의 모범이 됐다. 총만 가지고 나와서 싸우다가 학석으로서 다시 휴전이 되면은 복귀하겠다 이런 전제에서 우리는 나왔던 건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은 전부 복귀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 군에서는 아무 복귀령의 그 대통령의 명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군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훈련소에서 단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전선으로 나가서 우리 동지들은 이름 모를 선곡자기에서 어린 생명들이 그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200여 명의 동지들이 이뤘습니다. 그 중에 임순 동지는 동생이 인천 상하학교 저하고 동기입니다. 임익수. 나이는 임익수 17세였습니다. 동생이 형을 따라 나서니까
부모들이 못 나가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이 형 나가는데 형 쫓아서 갖다 나가면 됐지. 또 형은 또 내가 잘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백마고지에서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나중에 형은 동생 따라서 죽고 싶은 심정했습니다. 왜? 부모를 보기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는 했습니다만 집에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연만하신 부모님이 이놈아 동생을 그렇게 네가 너한테 부탁하고서 잘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동생은 죽이고 너 혼자 살아들었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이렇게 나타나느냐.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죄인처럼 평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원의 사형제가 1950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윤아묵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님하고 저 밑에 동생들하고 삼형제를 전부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 둘은 지금 행불이고 아직 시체도 못 찾고 형님은 돌아가신 전사자로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슴에 한을 맺혔습니다. 지금. 인천 학도의용대의 애국 열정은 인천 학생 6.25 참전 기념관에 그대로 살아있다. 당국의 무관심 속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인천 학도의용군의 참전사가 16세에 입대한 이경종 관장과 그의 아들 이기온 씨의 18년에 걸친 노력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이 참전 기념관은 비록 인천 신포시장 입구에 초라하게 자리 잡았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그 어떤 단체의 도움 없이 이경종 관장 부자가 세운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부자가 힘을 모아 인천 학생 6.25 참전사 4권을 발행한 것이다. 1950년 6.25 전쟁 때 그때가 내가 만 16살이었는데 인천 상업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어요. 나라에서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러니까 또 나라의 병력도 모자르니까 할 수 없이 부산전국민학교 육군 제2훈련소에 전부 입소를 시킨 거야. 입소해서 군인이 됐지. 향로병 전투, 또 금화지구 전투, 지리산 공비터벌 작전 등 이렇게 전투에 참가해가지고 7월 27일 휴전까지 전투에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26사단으로 또 가가지고 이제 1954년 12월 5일 날 제대를 했어요. 이제 제대해가지고 막 63살 때 나라에서는 김영삼 및 대통령이 주는 6.25 참전용사 증서라는 이 증서를 하나 해줬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걸 타러갈 때 나라에서 무슨 큰 훈장이나 주는 것처럼 기분 좋아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보니까는 종이쪽지 하나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루는 이제 내 아들이 이제 치과 의사인데 그때 치과 병원 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불러앉히고선 그걸 보여주면서 아버지는 6.25 때 이렇게 갔다 왔는데 처음에 이거 좋아서 참전용사 증서를 타고 보니까는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그럼 인천 학도의용대에 이제 군대 간 그 역사를 제가 찾지요 이러더라고. 며칠 후에 인천 학도의용대의 활동과 6.25 참전사 그 4페이지에 A4 용지에다 계획서를 써가지고 가져와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책임지면서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활동비는 제가 활동비나 저걸 그 재료비들은 다 사들자 걱정 마세요 해서 그때 녹음기 사진기를 사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서 500명을 찾아가지고 녹음을 한 200명을 해놨어. 전국에서 학도의용군이라고 해가지고 군대 간 이런 내용은 있지만은 조직적으로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거는 전국적으로 인천밖에 없는 거야. 기념관을 이제 아버지 만들어야겠어 해가지고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정식으로 아래층에다가 인천 학생 6.25 참전관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준 거야. 여기 오면은
양순혁 저기 비서관 있지? 김윤수, 이믹슨, 김세구 이렇게 있는데 양순혁은 그래도 전쟁터에서 시체를 찾아가지고 저렇게 국립묘지에 저 묘비가 있는데 김윤수, 이믹슨, 김세구 이 세 명은 저걸 못 찾은 거야. 저 시체를 못 찾았어. 김윤수는 누구미 전투에서 육군으로 나갔다 죽고 이믹스 김세구는 해병대로 저녁에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이제 명단을 맺으면서 내가 이렇게 빌어요.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학도의용군 연구에 따르면 학도의용군이라 함은 6.25 전쟁 발발 시부터 대한민국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전 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한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뜻한다고 밝혔다. 6.25 참전 미성년 학생 수는 국방부 추정으로 14세에서 17세까지 2만 7천여 명에 이른다. 18세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25 전쟁 당시 저는 중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때 18살 때 인천 상업학교 5학년 때입니다. 인천에서 3천여 명의 학생들과 같이 마산으로 내려가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제1학도의용군은 6.25 당시 18세에서 45세에 이르는 청장년층이었음에도 공법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성년 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의 학도의용군은 공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규철 회장은 그 모임체가 각지에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는 데 앞장섰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시 모으기 위해서 용산에 있는 용사의 집에서 한국학도병 전우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재결집해서 그것을 단체로서 승인받고자 국방부와 보훈청에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2012년 9월 6일 국방부에서 학도병을 포함한 나이 어린 6.25 참전자들이 만 18세부터 군 복무를 하며 배움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그 결과 빈곤한 삶을 대물림하는 등 남다른 희생과 공헌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는 회신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국방부로부터 그 받은 공문서를 보훈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훈청은 저희의 공문을 받아주지도 않고 회송시키고 수차에 걸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 번 방문도 했습니다. 청장은 만나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관계관을 만나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했고 국방부로부터 내려온 회신 내용도 직접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많은 단체가 법정 단체를 만들면 혼란이 초래한다는 이유만으로서 6.25 참전회의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결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가지고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학도의용군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회도 가졌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국회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도병의 일반 군인과 동일시하고 미성년 학도병이 행복 추구할 배움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군복무를 하는 것은 아동 학대의 인권유린화로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는 무공수훈자회, 상위군건회, 유족회, 고엽자회, 제1학도의용군 등을 세분해서
공법단체로 승인했음에도 유독 미성년 학도병을 일반 군인과 함께 6.25 참전자로 규정한 것은 법률 해석상 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학도의용군 조례를 공법단체로 승인하여야 마땅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국회 정문회에는 국회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이 법안이 꼭 19대 국회에 통과되어 14세부터 18세에 이르는 미성년 학생으로 구국의 전선에 뛰어든 학도병의 명예를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학생으로 6.25 전쟁에 참여한 학도병들은 나이가 80이 넘어 이제 상당수가 작고했다. 남은 이들의 삶도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름진 얼굴의 노병들은 이제 그들의 순수했던 애국 정신이 공법단체로 인정받는 날 명예롭게 사라지고 싶을 뿐이다.